따끈한 혹은 시원한 우리들의 맛있는 이야기. 노래하는 서가수, 글쓰는 하작가의 술안주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작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수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네, 뭐 한 주가 갔네. 한 주 갔습니다. 네, 한 주가 금방 지나갔어요. 네, 저희 나름 슬픈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사실 이게 지금 2화로 올라갈 건데 저희가 지난주에도 녹음을 한번 했었어요. 편집도 다 했는데 영 이것은 못 올리겠다 해서 저희가 이제 그거는 과감히 올리지 않기로 마음을 먹었고 이제 요게 2화로 올라갈 예정입니다. 이게 잘 될까요? 잘 돼야죠. 저번에 이제 그런 편집을 또 하면서 많은 깨달음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전 좀 깨달음 중독인 것 같아요. 맨날 깨달음만 하고 발전은 별로 없는 것 같은. 네, 그랬습니다. 어떠셨어요? 그때 아니 저번에 너무 준비 없이 우리가 녹음을 해가지고 네. 조금 하면서도 의아했고 괜찮을까 하면서 했는데 끝나고 나서 또 서가수가 편집을 해가지고 들려줬는데 네. 엄청 나쁘진 않았거든요. 네. 그냥 뭐 들어줄만 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을 하긴 했지만 저는 어떤 포인트였냐면은 각자가 하고 싶은 얘기가 분명히 있는데 얘가 잘 안 녹아진 느낌인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더 얘기를 잘할 수 있을 텐데 그거에 대해서 그게 좀 아쉬워서 이거는 좀 제대로 좀 준비를 더 해서 하는 게 좋겠다 싶어서 저는 맞아요. 안 하는 게 좋겠다 했고 정말 제가 한 15분을 잘라냈거든요. 근데 이게 정말 많아서 이게 사람이 긴장을 하게 되면은 그런 쓸데없는 말을 참 많이 하게 된다. 맞아.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네. 많이 말을 절었어요. 많이 절었어요. 저는 녹음 전에 항상 하작가 일기를 확인합니다. 그래요? 저희 어떤 루틴이 된 것 같아요. 네. 뭐 별거 없었죠 이번 주 제가. 뭐 항상 일기가 별거 있으려고 쓴 건 아니지 않아요? 맞아요. 어떤 의도로 그거를 쓰시는 거죠? 일기 쓰는 의도. 네. 일기는 제가 사실 말로는 사석에서 굉장히 솔직한 말들을 많이 하는데 네. 상대적으로 글보다. 근데 글에서 솔직해지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좀 웃으시는 것 같은데? 숨기려고 그랬는데 캐치를 하셨네요. 아무튼 그래서 좀 솔직함을 연습해야겠다. 저는 일기를 거의 써본 기억이 별로 없거든요. 중학교 때 숙제 안 하셨어요? 숙제했는데 네. 그 형식적인 거짓된 마음을 녹으셨군요. 형식적인 일기였고 거의 써본 적이 별로 없어요. 편지도 제가 많이 써본 적이 없어요. 편지 글도 많이 안 써봤는데 그래서 좀 훈련이 필요하지 않나 싶어서 제가 블로그에 일기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하작가 인스타그램 링크에 보면 지금 힙하게 게시물은 하나도 없지만 링크가 하나 연결돼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다양한 프로젝트 하는 거랑 일기 들어가 볼 수 있는 홈페이지가 준비되어 있고 거기에 이 술안주도 이제 올려야죠. 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사진을 좀 같이 찍어보자 이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는데 혹시 그거 뒤로 생각해 본 거 있으세요? 어떤 걸요? 제가 여러 가지 레퍼런스를 좀 보내드렸었는데 사진의 어떤 아이디어를 말씀하시는 네네. 거예요? 저희가 사실 저는 사진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는데 우리 서가수가 뭘 하기만 하면 사진을 찍으신다면서요? 뭐 설명을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뭐랄까 마음가짐 같은 거죠. 우리가 이런 걸 하겠다라는 어떤 뭐 이렇게 공식적인 건 아니지만 나름의 공식이죠. 그런 걸 통해서 사진으로 이렇게 남겨놓으면은 요때가 좀 기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예전에 한번 같이 메일링 서비스를 친구랑 하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냅달이 먼저 사진을 찍으러 갔었거든요. 서촌에. 우리 이거 한다. 이런 거 해보자 해서 이제 사진 찍었는데 제가 못 하게 됐어요. 제가 글을 못 쓰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진은 이제 그 친구만 이제 메일링 하면서 활용을 하게 됐었는데 어쨌든 사실 우리 이렇게 둘이 사진 찍은 게 별로 없을 거예요. 다 같이 있거나 놀거나 뭐 밤에 어둡거나 뭐 이럴 거라서 맞아요. 그런 제안을 하길래 사진 찍으면 좋지. 근데 전 사진 찍는 걸 일단 즐기는 사람은 아니긴 한데 그래도 뭐 한다는 뭐 기록이니까. 뭐 우리가 뭐 대단히 뭐 이렇게 스튜디오 빌려서 뭐 할 것도 아니고. 또 모르죠 뭐. 그죠. 그래서 제가 드렸던 레퍼런스는 약간 커플 요가 이런 거 있잖아요. 맞아요. 요가도 하시니까. 네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 될까? 좀 웃기고 싶은 거죠? 그런 딱히
딱히 그런 건 아닌데 네. 뭘 이제 자연스럽게 하나도 안 자연스러운데 그 자세가. 그런 걸 하면서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모습 나오지 않을까. 하면서 각 잡고 네네네. 카메라 보세요 하다가 아. 막 웃으세요 하면은 막 얼굴 이그러지고 뭐 맞아요. 광대 미소 나오고 하면 곤란하니까. 굳이 뭘 카메라를 의식하는 게 아니라 다른 행위에 그 연출인 초점을 거죠. 두고. 네. 완벽한 자세를 향하기보다는 우당탕탕의 어떤 과정을 담고 싶다. 너무 좋네요. 그런 거였어요. 네. 제가 냅다리 사진을 보내가지고 그 부가 설명은 하나도 안 하고. 좋네요. 네, 그런 방식. 네. 네, 이런 걸 생각하고 있어서 일단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요. 조만간 네. 찍겠죠. 찍으면은 또 이제 나중에 결과물 보시면 재밌겠네요. 이거 네네네. 업로드하고 사진 나가면 재밌겠네요. 타이밍. 좋네요. 그러면 오늘은 뭐 어떤 얘기를? 네, 오늘은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일주일간의 일상을 지내면서 나누고 싶은 얘기, 기록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나씩 가져와서 얘기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읽었던 책 중에서 되게 인상 깊고 저의 어떤 인생 바이블로서 삼으면 좋겠는 책 이야기를 할 거고요. 하 작가는 어떤 얘기를 하실 건가요? 저는 뭐 이번 주에 공연을 하나 우연히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우연히 버스킹 공연을 봤는데 그 공연에 대한 얘기 재밌게 봤어가지고 네. 그 얘기를 준비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 10월에 퇴사를 하고 계속 방황을 했어요. 일하기가 너무 싫고 돈은 벌어야 되는데 이렇게 사는 게 맞을까? 내가 회사를 들어간다고 해서 이렇게 인생이 이렇게 막 달라지거나 결핍된 것들이 채워지거나 할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자소서 준비하고 면접 준비하면서 헛헛한 마음을 도서관에 가서 많이 풀곤 했었는데 그때 이제 이 책에 대해서도 알고는 있었고 아마 옛날에 한번 읽어봤었던 것 같아요. 이 책을 근데 또 다시 읽어보니까 너무 저에게 정말 바이블이 될 만한 책이어서 그 책 얘기를 좀 해드리고 싶고요. 책 제목은 조선에서 백수로 살기입니다. 고미숙 작가가 쓴 책이고요. 네. 그 연암 박지원이라는 사람과 그 시대를 같이 지냈던 사람들이 얘기를 하면서 고전 문학, 고전 철학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하면서 현대 사회랑 어떻게 결부돼서 백수로 사는 것의 의미 같은 것들을 좀 해석해 주는 책이에요. 그래서 제가 되게 답답한 거, 일을 하면서 답답한 거, 혹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하던 것들 저의 관점이 아니라 어떤 세상의 관점으로 저를 또 바라봤던 것 같은데 일단 하 작가가 한번 첫 번째 걸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막상 취업에 성공한 지금도 불안감이 없어지지 않는다. 그런 시기에 내가 좋아하는 것을 찾거나 시도하려고 하면 네가 지금 그럴 때냐, 그럴 시간에 토익이나 올려라 라는 시선이 느껴져 엄두가 안 났다. 네. 네. 이것도 이제 책 초반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러니까 회사를 들어간다고 사실 거기 유토피아가 있는 거는 아니잖아요. 맞아요. 일은 계속 할 거고 돈은 계속 벌어야 하는데 뭔가 대학교 졸업하면 취업하고 이런 당연한 것들을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게 전 너무 괴로웠던 거예요. 난 도대체 뭘 하고 싶었을까? 제가 회사 다니면서 제일 힘들었던 건 사실 앉아 있는 거였어요. 고정된 시간에 고정된 장소에서 무조건 그 시간에 앉아 있어야 하는 거. 되게 이런 과학기술도 발전되고 하면서 굳이 인간이 이 노동을 그렇게까지 많이 안 해도 되는 시대가 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순수하게 일하는 시간보다 이것을 꾸미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 더 많아진 걸 이제 가짜 노동이라고 하거든요. 대표적으로 회의하는 거. 회의할 때 되게 막 지진이 길어지고 중요한 얘기 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것들을 굳이 그 시간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일했다는 느낌을 받고. 그렇죠. 그게 효능감도 들면서 그거 모든 것들이 다 가짜 노동인 거죠. 사실 정말 해야 될 일 딱딱딱 하면은 그렇게까지 나인투식스로 그 자리에서 안 앉아 있어도 될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제가 뭐 다른 기술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 혼자 일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 입장이라면 무조건 그 시간은 가짜 노동도 하면서 앉아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게 너무 괴롭고 답답했던 거예요. 하 작가 혹시 그런 경험 있어요? 저는 이건 딴 얘기인데 제가 제 경험보다 지금 얘기하는 게 좀 인상 깊었는데 제가 방금 카페에 있다가 왔거든요. 오늘. 네. 근데 카페 그 연희동에 있는 브라운하우스라는 카페였는데 2층에 가면 구석진 자리 옆에 책이 하나 있어요.
알랭 드 보통의 일의 기쁨과 슬픔이라는 네. 책이었거든요. 네. 근데 저는 그 책을 안 보고 그냥 제목만 알고 있었는데 조금 펼쳐서 보니까 그 사람이 뭐 쓰는 편지 같은 게 있어요. 한국 독자들한테 쓰는. 근데 그 내용이 제가 다 기억나지 않는데 엄청 인상 깊게 읽었는데 거기에서 그 혹시 외계인이 지구에 오게 되면 인류가 멸망하고 나서 오게 되면 인류에 대해서 뭔가 연구를 했을 때 이 사람들은 뭐 문헌 서적으로 봐서 뭐 다양한 사랑을 하고 그리고 뭐 각자의 꿈과 희망을 얘기하고 거기에 슬픔을 느끼고 뭐 그런 이야기들로 우리 존재를 인식할 텐데 그런 생각에서 출발해서 그 사람이 아 일이라는 게 우리 삶에서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는데 그 얘기가 삭제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책을 쓰게 됐다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한번 바라보고 싶었다. 문학에서 사랑을 많이 다루지만 일을 그렇게 많이 다루는 것 같지는 않다고 그 사람이 본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오니까 일이 굉장히 다양한 측면이 있겠구나. 방금 서가수가 얘기한 대로 저도 일을 하면서 막 그렇게 즐겁지 않은 시간이 훨씬 많은 것 같기는 해요. 저는 하고 싶은 일을 최대한 하려고 하는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한 가짜 노동이라든지 일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랄지 같은 일을 하더라도 물론 그런 것들이 잘 해결됐을 때 어떤 성취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 과정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네. 아 일이라는 게 뭐 어때야 되는 거지? 어떻게 해야 일을 잘하는 거지?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일을 할 때. 맞아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해야 된다는 그 전제는 기본에 깔고 있는데 그 일을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이 계속 됐던 건 거죠. 얘기하는 것처럼 잠을 8시간 자고 회사에 8시간 있고 되게 빼놓을 수 없는 되게 중요한 일상에서의 퍼센트가 차지하는 건데 거기에서 있는 시간이 너무 불행했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에서 시작이 됐었던 거고 저는 약간 컨텐츠나 마케팅에 관련된 일을 좀 했었었는데 거기서도 이런 관련된 얘기가 나와요. 책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현대 산업의 중심은 기본적으로 서비스업이다. 다시 말해 상품을 확대, 과장해야만 실적을 올릴 수 있다. 이 점은 신체적, 정서적으로 상당한 부담이 된다. 제가 마케팅을 했지만 저는 이걸 일을 하면서 되게 가짜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멋져 보이게 뭔가 팔릴 수 있게 해야 되는 게 저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뭔가 저한테는 되게 거짓말 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 과정이 정말 즐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들을 잘하는 사람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속성 자체가 저한테 맞지 않다고 또 생각이 들더라고요. 전에 제가 일했던 곳에서는 그 농산물, 농부님들이랑 일하는 경우가 되게 많았었는데 너무 즐겁고 되게 인사이트도 많았고 일을 하면서도 되게 살아있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었거든요. 정말 흙을 가서 만지고 내가 먹을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 그 일을 지속하는 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왜요? 일상을 지속하기도 많이 어렵기도 하고 내가 너무 사랑한 만큼 에너지도 많이 뺏기기도 하고 그렇죠. 약간 정말 애증이 되는 느낌? 너무 사랑하니까 우린 헤어져. 약간 이래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이어서 너무 즐겁고 많은 것을 배우면서 일했지만 조금 거리가 있는 일을 하고 싶기도 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네, 깊이 한 5년 정도 일을 했으니까 확장될 수 있는 일을 또 해보고 싶었어서 이제 스타트업으로 넘어갔었는데 이 일들이 너무 가짜 같은 느낌이었던 거죠. 그리고 저는 앉아있는 게 진짜 정말 괴로워요. 괴로웠어요. 미치는 줄 같아요. 저는 약간 머리도 너무 아프고 가슴이 답답하고 막 그 가슴 위에 커다란 돌덩어리가 콱 얹어있는 그 느낌이 어딜 가던 어떤 직무를 하던 그 기분이 들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내가 이 9to6 일 말고 다른 것을 선택해야 될 것 같은데 당장에는 서울을 떠나서 살 수도 없고 이런 고민들이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물던 시기였던 거죠. 근데 이렇게 현대산업의 기본적인 시스템이 서비스업이고 업의 본질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다 보니까 내가 이런 게 안 맞았었던 사람이어서 괴로웠구나를 이제 이 책에 대해서 확인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앉아있다 보면은 참 별의별 생각하잖아요. 진짜 그 가짜 시간을 많이 보내요. 회사에 앉아있으면. 맞아요. 네. 인터넷은 내 눈앞에 있고 핸드폰도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있으면 딴 게 너무 재밌어요. 맞아요, 뭔지 맞아요. 알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데 또 막 스트레스 받다 보면 아 진짜 어디 카페 알바라도 하고 싶다. 서빙이라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막 들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게 약간 진짜 일 같은 거예요. 몸을 쓰면서 현장에 더 적합한 거네요. 사람을 만나면서 할 수 있는 것이 좀 진짜 일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때는 이제 그냥 하기 싫다의 어떤 반대급부로 나왔던 거였겠죠. 근데 어느 날 자소서를 쓰다가 또 머리가 지끈해지던 시기에 이제 길을 지나가다가 카페에 그 알바를 구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그걸 보고 갑자기 이거다 하고 제가 카페 지원을 합니다. 근무 조건은 하루에 5시간씩 5일을 일할 수 있는 일이었고 스케줄 근무긴 하지만 적당히 일하고 제 시간은 많고 그리고 제가 실제로 움직이면서 일을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나쁘지 않겠는데? 라는 생각에 일단은 지원했고 이제 책 얘기 조금 더 하면서 얘기할게요. 두 번째 보내드린 거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네. 연암도 청년기에 이 지점에 직면했던 것 같다. 자기 앞에 꽃길이 열려 있었건만 연암에겐 그게 매혹적이기는커녕 위태롭게 여겨졌다. 안정이 보장될지도 의문이지만 당연히 재미나 활력 따위는 포기해야 한다. 대신 늘 삶의 본질에 가닿지 못하는 데에서 오는 공허함과 허물을 감당해야 한다. 제가 딱 회사 다닐 때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퇴근하고 겨우 요가를 한번 하고 집에 와서 밥 먹고 그 몰려오는 허무와 그 에너지는 하나도 없지만 열심히 살고 싶은 또 에너지는 없고 그러니까요. 현대인의 어떤 그냥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서부터 정말 좀 벗어나고 싶은 게 진짜 치열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사실 회사 다니면 정말 안정적이게 따박따박 월급 들어오고 연차가 또 쌓이면 그만큼 또 월급도 올라가고 또 주변 친구들 보면 이직을 또 되게 정기적으로 해서 자기 몸값도 많이 높여가고 그러면서 뭐 주변 환기도 시키고 새로운 도전도 끊임없이 하는. 근데 저는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렇게 연차가 쌓여서 돈을 더 받고 싶지도 않았고 계속해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싶지도 않았고 저는 정말 여유롭게 요가 갔다가 차 마시고 내가 먹고 싶은 거 현미밥 먹고 이런 거 하고 싶었던 게 저의 어떤 소박하지만 원대한 꿈이었던 거예요. 밥을 못 챙겨 먹는다. 어떤 나만의 시간을 제대로 못 보내는 나를 원하는데 그러지 못하니까 자꾸 큰 허무가 왔던 것 같아요. 하 작가는 요 내용을 읽으면서 어떠셨어요? 재밌네요. 이게 엄청 재밌게 오는데 사실 이 내용이 재밌다기보다는 지금 서가수가 얘기했던 거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이 세상에. 근데 그런 상황 속에서 뭐랄까 내 삶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어떤 힘이나 에너지나 용기나 그런 것들이 생기기 어렵죠. 일단 기본적으로 왜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왜일까요? 왜 사람들이 그럴까? 근데 서가수는 그걸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한 거고 본인이 말하는 어떤 사소하지만 원대한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뭔가 결정을 하는데 또 그런 결정이 철없다고 보는 시선들도 굉장히 많고 그렇죠. 그래서 그런가? 사람들이 힘든데도 계속 그 활력과 재미를 잃어감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나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 슬프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생각 들면서 엄마랑 아빠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다 그렇게 사는데 왜 넌 그걸 못하냐. 그러니까요, 네.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저도 저 스스로에 대해서 정말 원망스러웠어요. 왜 남들 다 하는 걸 난 그렇게 죽어도 못하겠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사실 남들 하는 것처럼 하는 게 편하잖아요. 편하고 물론 그 안에도 힘든 것도 있지만 하다 보면은 또 자연스럽게 그냥 흘러가듯 물 그냥 가고 이런 게 어렵지는 않다고 생각하면서도 저는 그 남들 하는 걸 못 하겠는 게 너무 괴로웠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뭐가 문제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래도 취직을 해야지라는 그 사이에 원래의 저라는 사람이 그동안 했었던 문제 해결 방식은 다른 방향을 좀 이렇게 찾아보면서 아예 또 새로운 길이
없을 것 같으면은 또 거기를 굳이 또 가보는 그게 제가 했던 것 같은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지 않았던 것도 저에게는 다들 고등학교를 가긴 하지만 저에게는 그게 저의 길이 아닌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리고 대학교를 또 갔지만 자퇴한 것도 남들은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물론 그렇게 하는 것이 절대 나쁘거나 막 우위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들은 그게 맞았던 거고 저는 불행히도 그런 게 안 맞았었고 그래서 너무 불행했어요. 진짜 그 모든 당시에. 순간들에서 왜 그렇게 괴로울까. 근데 그러면서 제가 했던 선택들 학교를 가지 않거나 학교를 그만두는 그 선택들을 통해서 저는 제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는 것들에 더 다가갔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생각이 들으니까 카페를 지원하고 그렇네. 내가 사실은 남들이 다 하는 것처럼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었는데 목이 베이나 봐. 않았었는데 그 새로운 또 시선으로 보니까 이런 나만의 해결 방식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렇게 살면 오히려 내가 더 자연스러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또 들었었던 거죠. 캐나다 살고 있는 사촌 동생이 있는데 그 친구가 해줬던 얘기가 기억이 났어요. 그 친구도 대학을 졸업해서 카페 알바를 하고 있는데 카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이가 정말 다양하대요. 근데 나이가 다양한데 왜 얘는 이 나이 먹고 아직도 카페에서 일하지? 라는 그 시선 자체가 없어서 그냥 이 사람은 이 나이 카페 일을 하고 싶은가 보다 온전히 그렇게 바라봐 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 시선 자체만으로 되게 본인이 자유로울 수 있었다고 했었던 게 저한테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그래 맞아. 어떤 사회에서 바라는 것도 사실 이 작은 한반도에서 이 주변 이 복잡한 사회에서만이지 조금만 더 넓게 생각하면 편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다들 고생하면서 치열하게 살고 있지? 그런 생각하면서 그들 덕분에 내가 편하게 살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동시에 들었어요. 나 때는 말이야라는 얘기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저희 부모님만 봐도 다들 당연하게 그렇게 열심히 일하고 맞아요. 네. 당연하게 야근하고 뭐 요즘 주 5일인데 주 5일이 무슨 말이에요. 주 6일 7일도 근무하셨던 맞아요, 일하셨던 진짜. 세대인데 네. 우리는 그들 덕분에 엄청난 성장을 이뤘고 엄청난 풍요를 얻었는데 그것들을 너무 감사해요. 저 엄마 아빠에게 너무 감사하고 이 풍요를 만들어준 이 안정적인 이 사회를 만들어준 물론 그 반대급부로 계속 문제적인 것들이 많이 생기긴 하지만 절대적으로 봤을 땐 정말 안전하고 풍요로운 사회라고도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풍요를 좀 즐겨야겠다, 만끽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 책을 보면서 네, 더 했어요. 네네. 백수에 대한 어떤 철칙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데 네. 백수는 당당하고 유쾌해야 한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이 해요. 그래서 중요하네요. 그렇죠. 네. 정규직이 이제 타임 푸어라면은 네. 백수는 타임 리치다. 그러니까 그렇네. 시간이 많다. 그러네요. 이제 돈이 많거나 시간이 많거나 이제 그런 게 있잖아요. 저는 이제 애초에 부자가 될 생각이나 어떤 깜냥이 안 됐기 때문에 리치가 될 수 없다면 그 타임 리치라도 해야겠다. 이 책에서 이 얘기를 딱 듣고 그때부터 제가 부자가 된 것 같은 거예요. 난 시간이 많아. 그렇네요. 나만큼 시간 많은 사람 없어. 시간 많은 사람 어디 있어? 그래서 그게 너무 마음이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저는 참 쉽게 마음이 풍요로워진답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모두가 바쁘다고 동동거릴 때 한없이 여유를 즐길 수 있는 몹시 고귀한 존재다. 시간이 많다는 건 삶의 스텝을 세밀하게 클로즈업할 수 있다는 뜻이다. 예컨대 계절의 변화를 깊이 음미한다거나 도시 곳곳을 탐사한다거나 마음의 흐름을 잘 살핀다거나 하는 일들. 요즘 이제 날씨가 좋아서 저는 어제도 오늘도 한강에 갔다 왔어요. 그냥 잔디밭에 펴놓고 차 마시고 네. 정말 그것들을 즐길 수 있는 게 너무 그냥 그 자체로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나는 뭐 부자가 될 건 글렀고 이렇게 소소하게 행복하게 난 살아야겠다. 근데 그게 엄청 중요하잖아요. 그런 상황에 놓였을 때 그걸 즐길 수 있는 사람도 사실 정해져 있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런 상황에서 불안하고 뭔가 쉬는 것 같지 않고 맞아요. 뭔가 일을 해야만 오히려 일할 때 쉬는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 잘 자기가 자연스러울 수 있는 상황에 잘 배치시키고 있는 거네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냥 바라는 게 그 정도였던 것 같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명랑하고 유쾌한 백수가 되기 위해서 오늘도 이제 밖에 나갔다 오고 네. 이렇게 친구들과 계속 만나고 놀고 네, 하면서
또 조금씩 일도 하고 있고 이렇게 팟캐스트도 하고 있는 건 거죠. 네. 저에게 어쨌든 정말 그 유쾌하고 하다라는 게 정말 중요하게 또 여기서 키워드로 왔어요. 쫄지 말자. 그러니까요. 나는 시간 부자다. 이런 근데 생각을. 실제로 백수가 아니잖아요. 일단 또. 전에 다녔던 회사의 딱 월급이 절반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반백수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글도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네, 제가 하나 더 읽겠습니다. 백수는 취준생의 연장이거나 루저가 아니다. 다시 말하지만 21세기가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이다. 자신의 몸과 일상을 소중히 여겨야 한다. 그래서 함께 먹어야 한다. 함께 먹으려면 친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일상이 되려면 대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네. 좋네요. 엄청 좋은 그래서 제가 이 문장인데? 책을 네. 바이블로 네, 좋은 하면 문장인데? 이유를 아시겠죠? 네, 네. 약간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삶을 제가 이미 살고 있는 것 같고 이 책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해주니까 전 다시 확신을 얻게 되는 느낌이었던 그렇네요. 거예요. 네, 네. 저도 제가 선택한 삶인 거죠. 이런 삶들은 시간이 많게 지내는 것.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진짜 루저거나 패배했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는 삶을 선택해 가는 거라고 또 생각이 되고 그리고 다들 회사 다니다 보면은 사표를 하나씩 품고 있다. 그러니까 그죠. 어떻게 보면 네. 사람들이 원하는 건 퇴사이고 사람들이 꿈꾸는 건 노는 거가 아닐까?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또 웃기게 해보자면 누군가들 물론 이제 재산을 축적하고 조금 더 나은 환경을 하는 것들을 즐긴다면 누군가는 여전히 이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싶어서 백수가 되고 싶은 그래서 사실 출퇴근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9to6 회사에 있는 것뿐만 아니라 그 앞뒤의 시간 맞아요. 그게 지옥인데. 엄청난 또 스트레스고 그 안에서도 되게 촘촘히 그 스트레스가 많은데 그 만병의 근원은 스트레스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회사를 다니지 않는 것만으로도 제 몸을 챙기고 있는 건 거죠. 라면서 이렇게 개똥 철학을 네, 그래서 정말 이게 스스로도 생각해요. 이게 철없나? 아니 근데 그런 그 철학이 뭐랄까 그 길을 계속 갈 수 있게 도와주는 것 같아요. 그게 지금 여기서 제가 인상 깊었던 건 네. 21세기가 간절히 바라는 새로운 존재 방식 이거 엄청 그죠 사실인 것 같아요. 지금 현대인들이 그 뭐랄까 각자의 존재의 의문을 많이 품을 것 맞아요. 같거든요. 내가 왜 살지? 무슨 이유 때문에 살지? 이런 의문을 많이 품고 있을 텐데 백수 지금 말한 그런 철학이 있는 백수가 철학이 있는 대안이 백수.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일을 하다 보면은 되게 일의 굴레에서 이렇게 흠뻑 하면서 나의 어떤 효능감 같은 걸 계속 확인하는 자기 확신감들을 계속 확인할 수 있는 경험들이 있고 그것이 실제로 본인의 원동력이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다고 봐요. 그분들 덕분에 저희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어떤 멋진 서비스를 경험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부류는 아닌 건 거죠. 그래서 그들이 멋지게 만들어내는 것들을 저는 멋지게 소비하고 멋지게 즐기는 것. 예를 들어서 멋진 공원들이 진짜 많거든요. 도서관, 책 이런 것들을 시간이 많다 보니까 정말 음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진짜 어떤 면으로 봤을 때 이렇게 사는 게 어떤 새로운 존재 방식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고, 저는 되게 밥 해먹는 거에 대해서 생각도 진짜 많이 했었어요. 회사를 다니다 보면 일단 도시락 이런 거 챙겨 먹을 시간도 없고 맞아요. 그 점심시간 1시간이 진짜 소중해서 오늘은 뭐 먹지? 오늘 뭘 먹어야 이 기분을 좀 달랠 수 있을까 해서 매번 이제 외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러다 보면 진짜 이게 그 속에 좀 더부룩한 느낌이 좀 많이 들었었어요. 그죠. 저는 평상시에 아무래도 채소를 좀 많이 먹고 쌀을 워낙 좋아해가지고 그런 것들 많이 섭취하다가 밖에 음식을 먹게 되면은 양도 조금 평상시 먹는 것보다 오버해서 먹게 맞아요. 되고 고기나 뭐 탄수화물 종류를 먹게 되다 보니까 좀 더부룩하고 이게 이제 컨디션이 좀 저하가 되고 이게 또 이제 스트레스와 뭔가 머리도 악순환. 진짜 그 악순환인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
진짜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밥 잘 챙겨 먹는 것부터가 되게 많은 것들을 연결시키고 많은 것들을 해소시켜 주더라고요. 저는 요즘에는 막 대단한 걸 해먹진 않아요. 그냥 풀 좀 씻어서 먹고 그냥 소금 쳐서 올리브유 쳐서 그냥 대충 먹어요. 두부 그냥 대충 구워서 먹고 얼마 전에는 비트가 시장에 싸게 나왔길래 비트를 보통 이제 쪄서 먹거나 이제 샐러드에서 넣어서 먹는 그것도 귀찮아서 생으로 먹었어요. 생으로 먹어도 맛있더라고요. 저는 그게 되는 사람인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비트를 생으로 먹어도 괜찮은 사람, 맛있게 느껴지는 사람이미 참 감사하고. 그렇게 그냥 채소 먹고 시장 가서 요즘 제철 있는 거 좀 챙겨 먹으려 하고 뭐 우엉 때가 또 있길래 우엉 조림하려면 또 채 많이 쳐야 되거든요. 그런 걸 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너무 감사하다. 그러게요. 네. 너무 착착착 선순환으로. 그렇죠. 선순환인 거예요. 그 장 보러 가면서 좀 살짝 걷고 이제 하늘도 한번 보고 밥 챙겨 먹고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원하는 걸 먹을 수 있는 거. 네. 그런 게 뭔가 백수의 철학이자 명랑하고 유쾌한 백수의 어떤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었었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거의 이제 마지막 쯤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수에겐 꿈이 필요 없다. 사는 것 자체가 꿈이자 직업이다. 삶이란 무엇인가? 관계와 활동이다. 산다는 건 관계를 맺는 것이다. 그리고 조금 뒤에는 너무 불안정하지 않느냐고? 불안정한 게 아니다. 다이내믹한 거다. 문제는 역시 관계다. 어쨌든 이 책에서는 어떤 청년들의 이슈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고 실제로 그 고립 청년들도 되게 많아지고 있잖아요. 그 끊임없는 경쟁 속에서 삐끗 해버리면은 되게 패배자처럼 낙인 찍혀 버리고 다시 재기할 힘을 잃어버리는 그것도 어떤 그 화려한 현대의 그 또 그림자 같은 영역이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은 청년 세대 얘기를 하면서 이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되게 중심적으로 많이 하고 있고 이 연암이란 사람도 어쨌든 양방가에 되게 명망 있고 되게 똑똑했던 뭐 4살에 뭘 떼고 뭐 장원급제 했는데도 그 관직에 가지 않고 친구들과 계속 어울리면서 가난하지만 계속 공부하고 대화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삶을 얘기를 해주면서 이제 관계에 대해서 결국엔 얘기를 하거든요. 같이 만나고 공부하고 공부란 거는 혼자 공부하는 것도 사실 의미가 없다. 내가 배운 거 생각한 거 같이 이야기하고 어떻게 생각했는지 들어보고 이런 모든 것들이 공부고 뭐 관계다 이런 얘기를 이렇게 쭉 하면서 사실 제가 좀 그 하기 싫은 것들 뭐 그냥 노는 거 좋고라고 어떤 큰 맥락에서는 있었지만 저는 사람들과 계속 진하게 보고 이야기하고 각자 어떻게 살고 어떤 방식으로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는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런 얘기들을 더 잘 들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제가 스트레스가 없다 보니까. 네, 그런. 이거 서가수가 쓴 책 아니죠? 아니에요. 저 정말 저는 이 책이 있어서 너무 좋았고 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이 있다면 이 책을 정말 추천을 해주고 싶고요. 제목이 뭐라고 하셨죠? 조선에서 백수로 살아남기. 네. 조선에서 백수로 살아남기. 그래서 조금 마무리를 좀 해보자면 네. 예전에 그 마시멜로 테스트 이런 한참 유행했었던 적이 있어요. 몰라요, 어린 그 책도 있었는데 네. 어린 애들 모아놓고 마시멜로를 줘요. 네. 마시멜로 실험? 마시멜로 주고 내가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네. 여기 너가 있는 마시멜로 안 먹고 기다리면 내가 갔다 와서 하나 더 줄게. 그래서 어린 아이들한테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내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성장에 얼마나 크게 기여를 하느냐. 그런 걸 이제 추적 관찰하고 이제 그런 인내에 대해서 어렸을 때 저 초등학생 때 그런 책을 막 보게 했었던 것 같거든요. 네네네. 그러면 보통 인내를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반대, 그러니까 먹는 애도 있고 참는 애들도 있는데 그것을 이제 몇 년간 추적 관찰을 해서 이게 어떻게 뭐 성장했느냐까지 보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교훈을 주는 그런 게 갑자기 생각난 거예요. 마시멜로 테스트 실험이라는 것이. 근데 제가 만약에 그 당시에 그 마시멜로 눈앞에 있었을 때 내가 이걸 참을까? 제가 다시 생각해 보니까 저는 마시멜로 있으면은 빨리 먹고 오래 행복할 것 같아요.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아 이게 그냥 왜냐면 마시멜로를 기다리지 않았던 애들은 뭔가 되게 덜 성장했거나 뭔가 성취를 크게 못 이룰 것 같다는 식으로 많이 포장이 됐거든요. 그 테스트가. 네. 그렇지만 나는 그냥 하나만으로도 충분하고 이거를 빨리 먹고 안 참고 그냥 오래 행복할래 라는 생각이 들면서 와 나의 개똥 정신 완벽하다.
왜냐면 저는 스스로 인내가 진짜 많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네. 불안하지 않을까? 뭐 인내가 내가 너무 없나? 근데 인내를 또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또 다르다고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마시멜로 저는 마시멜로를 혹시 그렇게 주면 전 마시멜로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안 먹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시가 마시멜로고. 네, 그래서 저는 되게 스스로에 대한 의문이 정말 끊이지 않고 너무 괴로웠을 때 이 책을 만나서 저의 했던 생각들을 한번 정리하고 이 생각들 그냥 정말 개똥철학이라는 이름에 저만의 철학을 부여하게 된 계기이자 지금의 삶을 선택할 수 있게 된 용기가 됐었던 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블로그 포스팅을 쫙 해가지고 네네. 저희 부모님의 관점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이런 내용을 들었을 때. 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카페에서 알바를 하게 됐고 나는 이제 시간 부자로 살 거야. 난 이렇게 남들이 뭐 하는 건 안 하지만 난 정말 행복해라는 얘기를 막 하는데 엄마 아빠가 30이나 먹은 딸내미가 일반적이면 억장이 무너지시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그게 궁금한 거예요. 네. 그래서 엄마한테 제가 그거를 보내줬어요. 엄마 요 어떻게 내용의 생각해? 글을? 네, 네. 이 블로그를 제가 네, 네. 했더니 엄마가 카톡으로 속물 인간의 전형인 엄마는 우리 딸이 번듯한 직장에서 지금보다 더 돈 잘 벌면 좋겠지만서도 그렇게 남들과 끊임없이 비교하며 힘들고 불행하게 사는 것보다 그런 걸 행복이라고 느끼는 인간들도 많겠지. 너 자신만의 스타일로 사람들과 어울리며 뭔가를 만들어가는 라이프 스타일이 은송스럽고 네가 선택했고 네가 행복하니 괜찮다 싶어. 너무 멋지시다. 다시 보니까 너무 감동적이네요. 네, 진짜 너무 멋지시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엄마 아빠가 그때도 얘기했던 것처럼 낮은 울타리였거든요. 저에게는 안전하지만 낮은 울타리 항상 뛰어넘고 싶은. 근데 어쨌든 저에게 그렇게 안전하고 그런 울타리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살아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좀 엄마 아빠한테 배운 것 같고 네. 저는 되게 그냥 타고나기로 이런 사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부모님은 절대 그런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부모님들은 둘 다 공무원이셨고 그 동네 시골 동네에서 어렸을 때도 공부 잘하고 모범생 출신이어서 직장 생활을 30년 해서 은퇴하시고 이제 행복한 노후를 즐기고 계신 딱 그 정석의 분들이어서 저라는 사람이 딱 태어났을 때 부모님도 굉장히 당황하셨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쨌든 엄마가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실 그 안에도 과정이 많았어요. 네, 그죠. 싸우고 울고 불고 너는 뭐 가난하게 살아서 뭐 어쩌겠다는 거야. 나중에 뭐 엄마 아빠 손 벌려도 안 도와줘 뭐 이러면서 진짜 개싸움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가서 계속 행복 가스라이팅 했어요. 너무 행복해. 근데 행복하다는데 자식 행복하다 너무 뭐라고 하겠어요? 네. 그걸 바라는 건데 사실. 그렇죠. 저의 전략도 좀 통한 것 같고 저는 이렇게 앞뒤로 저도 속여야 되고 엄마 아빠도 속여야 되고 그렇게 되게 즐거운 책 읽기를 해서 이 얘기를 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네, 너무 좋은 책이네요. 네. 누군가한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누군가가 보면은 아유 저 개똥철하게 그렇게 또 생각을 하겠죠. 재밌네요. 이 일에 대한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저도. 네. 일을 지금 안 하고 있지만 저야말로 진짜 백수인데. 그래서 원래 우리가 팟캐스트를 처음에 하기로 했을 때 일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맞아요. 라는 그런 얘기도 얘기도 했었어요. 맞아요. 각자 일을 어쨌든 꾸준히 계속 해왔었고 이 일은 사람들이 모두가 다 하는데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임하는지가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일을 하기 싫었던 상태였으니까 우리 하 작가도 좀 변화의 시기가 있었기 맞죠. 때문에 한번 누굴 이렇게 초대해서 이 반백수 서가수의 철학 관점에서 네. 지금 일을 열심히 하고 계신 분과의 네. 만남. 그래서 일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재밌을 것 같네요. 네. 게스트를 좀 불러서. 네. 저는 근데 그렇게 열심히 사는 다 너무 멋있고 그러니까요.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네네. 네. 그리고 감사한 거잖아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있다는 게 덕분에 네. 내가 뭔가 즐길 거리가 이 세상에 그렇죠. 나타나고 네. 그런 자리. 그렇죠. 그분들도 뿌듯하지 않을까요? 내가 열심히 일한 뭔가를 이런 사람이 즐기고 있구나. 그렇네요. 그런 것들로 만나면 또 재밌게. 그런 게스트를 한번 열심히 주변에 네. 찾아봐야겠네요. 네. 네, 저희 긴 얘기는 여기서 일단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어요. 재밌었어요. 네. 하 작가는 그러면 이제 공연 다녀오신 맞아요. 이야기를 해주신다고 제가 했는데요. 서가서 뭐 저는 뭐 얼마 전에 공연 봤다고 얘기했었는데 최근에 네. 무슨 본 공연 같은 게 있나요?
저 추천해 주시거나. 그때 엄마랑 얼마 전에 그 개싸운 날에 그때 SG 워너비 콘서트를 같이 보러 갔어요. 네, SG 갑자기 워너비, 네. 엄마가 갑자기 SG 뜬금없는데? 워너비를 네. 보고 싶다 그래가지고 뭐 시간도 많은 백수 딸이 뭐 같이 네. 가줘야지 해서 네. 갔는데 생각보다 제가 SG를 좋아했더라고요. 음악이 좋았어요. 진짜 명곡이 많아요. 다 아는 노래요. 3시간은 노래를 부르는데 네. 한두 곡 빼고 다 알아요. 진짜 대단한 가수들이에요. 진짜 그죠, 맞아요. 중학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되게 많이 맞아요, 들었었던 것 맞아요. 같고 네.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25주년 콘서트였는데 네. 여전히 그들이 열심히 노래를 하고 하는 게 너무 멋있어 보였어요. 그리고 그렇게 큰 규모의 콘서트도 처음 가봤던 것 같고 네, 네. 잠실 그 올림픽 경기죠? 올림픽 경기였나 거기서 했었는데 오, 무대나 이런 것도 너무 좋았고 저는 오랜만에 뭐 의도하지 않았지만 네네. 대형 가수의 갔던 게 생각이 났네요. 아, 네. 제가 이번 주에 만났던 공연을 얘기하려면 저는 완전히 반대로 엄청 네. 작은 규모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종종 뭐 인스타그램을 보는데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네. 그 밴드가 있습니다. 네. 그 밴드를 제가 좋아해서 팔로우를 하고 있는데 활동을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아니 2년? 2년간 소식도 없고. 그게 되게 오래된 밴드 아니에요? 맞아요. 2000년대 활동했던 밴드예요. 제가 아마 피컴 노래를 네. 그 예전에 음감회라고 네네. 명반 모임을 했었는데 네. 한국 대중음악 100대 명반 듣는 모임 중에서 피컴 앨범이 있었던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래서 몇 집일 아마 거? 네. 그 기억이 잘 안 나. 네네. 아닌가? 뭐 확인해 볼게요. 네네. 아무튼 제가 좋아하는데 아무튼 그 인스타에 그 전지한 씨라고 프론트맨 보컬이 뭐 며칠 전에 올렸어요. 오. 내일인가 모레 카페에서 버스킹 공연한다. 뜬금없이 올린 거예요. 오. 그래서 이게 뭐야? 이게 웬 떡이야? 무료래요 또. 오. 그냥 카페에서 그 카페 뭐 멀진 않았어요? 합정이 있었어요. 가감 너무 네네. 좋네요. 그러니까 음료만 하나 주문해 달라. 뭐 그러니까 나 무조건 가야지. 그래서 제가 그 동거인이랑 같이 갔어요. 공연을 갔는데 카페가 일단 너무 좋더라고요. 오. 카페가 그 블러라는 카페인데 네. 저 가봤어요. 가봤어요? 네. 4층에 있고 네네, 루프탑이 가봤어요. 있고 거기 풍경이 엄청 거기서 했어요? 네, 거기서 했어요. 대박이다. 그 루프탑에서 했었거든요. 근데 거기가 한강이 착 보이고 맞아요. 여의도 쫙 네, 보이잖아요. 맞아요. 국회의사당이 딱 보이고 근데 그 공연이 한 저녁 7시쯤에 했나? 그래가지고 해가 이제 뉘엿뉘엿 질 즈음에 이제 가을 날씨로 넘어가서 선선해지고 며칠 전만 해도 엄청 더웠는데 맞아요. 그날 선선해지면서 너무 날씨 너무 좋고 아무튼 뭐 4층에서 그 카페에서 맥주 루프탑에서 했나요? 그 네, 공연을? 네, 맞아요. 거기 예전 저 갔을 때 여름이어가지고 네. 텐트가 이렇게 있었고 맞아요, 비닐 맞아요, 텐트. 맞아요. 그건 있었어요? 그걸 그 걷어냈죠. 걷어냈어요. 네. 그래서 그 맥주 한 병 들고 갔는데 오랜만에 전지현 씨를 보니까 또 네. 기분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막 이렇게 키보드 준비하고 계시고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저는 서서 봤는데 앉아 계신 분들도 있고. 그러면은 이번 공연 보기 전에 피터팬 컴플렉스 공연을 본 적이 있어요? 그 전에? 그 페스티벌에서 봤어요. 단독 공연. 제가 오늘 얘기할 거 중에 사실 그 네. 얘기가 있기는 한데 오늘 공연 보기 전에 제가 피컴을 어떻게 만나게 됐는지가 사실 중요해요. 제가 그 2014년, 13년 그쯤이었던 것 같아요. 10년 전이네요. 네, 10년 전이죠. 네. 10년 전에 당시에 만나던 그 연인과 강남 그 노년역 그쪽을 이렇게 뭐 데이트 중이었나 돌아다니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삼성 델라이트인가 무슨 그런 건물이 있었거든요. 전 자세히 기억이 안 나요. 그냥 어쩌다가 저 건물 뭐지 하고 들어간 데였어가지고 들어가서 이렇게 거니는데 무대가 이렇게 크게 만들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실내예요. 네, 실내. 그리고 무대가 이게 뭐지 했는데 무슨 포스터가 붙어 있었는데 피터팬 컴플렉스의 공연이 이제 곧 시작합니다.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지 했는데 무료로 거기도 공연을 하는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 여자친구랑 같이 공연 볼까 하고 제가 당시에는 피터팬 컴플렉스라는 이름만 알고 있었고 음악을 많이 듣지는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걸 기다리다가 공연을 봤어요. 근데 공연이 정말 너무 좋았던 거예요. 너무 아름답고 제가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래서 진짜 잘한다. 그래서 듣고 있는데 마지막 곡 할 당시에 제법 했어요. 한 3-40분 공연을 하셨나? 마지막 곡을 하는데 그 피터팬 컴플렉스의 멤버가 20년 동안 교체가 안 됐대요. 굉장히 오랫동안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날 드러머가 그 임신을 하셨고 이제 출산이 얼마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공연은 하지 못하고 뭐 이제 준비하고 있다 뭐 그런 얘기를 하고 공연을 했는데 마지막 공을 할 때
시작을 했어요. 노래를 딱 시작하고 있는데 중간에 좀 시작하고 멈췄어요. 전지현 씨가. 아, 이 음악은 그 김경인 씨라고 드러머가 있는데 그 친구랑 같이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은 자기 혼자 하겠다. 그래서 세션들을 다 멈추고 밴드인데 키보드를 하면서 본인이 혼자 노래를 하셨어요. 우와, 그 노래 무슨 노래였어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그게 기억이 안 나는데 네. 너무 아름답게 노래가 끝났어요. 그리고 제가 그 감동에 젖어 있었죠. 아, 저 사람은 왜 이렇게 멋있지? 그러면서 쳐다보고 있는 노래가 탁 끝나고 고개를 싹 드는데 저랑 눈이 마주친 거예요. 네. 그 노래 이제 자꾸만 눈이 마주쳐. 맞아, 그런 노래도 있죠. 심장이 따올라와. 그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네. 저랑 눈이 마주쳤다고. 네. 사람도 엄청나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저였을 거라고 봐요. 제 표정이 멋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멋있다는 게 제가 멋있다는 게 아니라 자기 음악을 듣고 저렇게 느끼고 있는 애가 있구나라고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더니 한 곡 더 하겠다고. 거의 얼굴에 앵콜 써 있었네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앵콜곡까지 해주고 그날부터 제가 피터맨 콜렉스 전지현 씨의 팬이 됐어요. 아, 저 사람 너무 멋있다. 그리고 웃기거든요. 공연할 때 역시 이 멘트, 유머가 중요해요. 네, 유쾌한 게 맞아요. 중요해요. 멘트가 진짜 웃긴데 그때부터 음악 많이 듣고 페스티벌 오메원 공연 보고 막 그랬는데 한동안 활동 안 하다가 싱글을 종종 내긴 했었거든요. 종종 내긴 했는데 뭐 공연도 안 하고 페스티벌도 안 하고 안 하네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찰나에 그 공연 소식이 뜬 거죠. 그래서 가서 공연을 봤는데 30분짜리 버스킹이었거든요. 근데 전지현 씨가 엄청나게 떠는 거예요. 그래서 실수를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그 관객이 느낄 만큼 실수를 많이 했어요? 네, 계속했어요. 실수를. 어떤 걸 했어요? 뭐 하다가 뭐 키보드 틀리고 음정 나가고 노래 삑사리도 나고 하다가 멈춰요. 아, 다시 할게요. 그러면서 진짜요? 와. 왜 틀리지? 저는 그렇게 할까봐 제가 공연을 못 하겠거든요. 근데 그게 하나도 불편하지 않았어요. 와. 너무 유쾌하게 그 떨림을 전달하고 계셨어요. 아, 왜 이렇게 떨리지? 그러면서 말도 많이 하시고. 자칫하면 되게 하소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럴 수 있죠. 또 준비가 안 됐나? 맞아요. 연습이 안 됐나? 네. 근데 실제로 연습을 안 하시고 오셨대요. 어떻게 솔직한데 미워할 수가 없네. 당일에 와서 그냥 리허설 한번 쓱 맞춰보고 했는데 안 떨 줄 알았는데 떨리네요. 뭐 그러면서 그 호흡을 같이 하셨어요. 근데 저는 오랜만에 공연이기도 했고 반갑더라고요. 그냥 그런 모습도 그냥 고마웠어요. 저런 모습도 볼 수 있구나. 그래서 얘기를 많이 하셨고 노래도 점점 나아졌고. 무슨 얘기를 하시던가요? 거기서 얘기해서 재밌었던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영화를 최근에 단편 영화를 찍었대요. 본인이 연주를 하셨대요? 네, 연출을 하셨대요. 뭐 자세한 영화 내용적인 얘기는 하지 않았지만 그러니까 자기가 음악적 활동, 이 청각적 활동을 20년이 넘게 했는데 요즘 들어서 약간 시각적인 활동을 좀 하고 싶다라는 욕심이 생기셨대요. 그러면서 단편 영화를 한 3편 정도 찍으려고 하는데 얼마 전에 한 편을 찍었고 이제 상영회를 하려고 한다. 우와. 그때는 더 훌륭한 공연을 제공하겠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오늘 버스킹 그거 뭐 돈도 안 내고 오셨으니까 재밌게 즐기시고 그 상영회 때 와달라 뭐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영화를 또 찍으셨다고 하니까 어떤 영화를 찍었을까 궁금했거든요. 그래서 공연을 쭉 하고 나서 그 공연에서 그 뭐 그런 떨림과 그런 뭐 실수들 그런 것들도 재밌었지만 공연이 끝날 즈음에는 이제 신청곡을 받았어요. 그 구성이 혹시 어떻게 됐어요? 별 구성 없고 그냥 노래를 시작하고 그 밴드 셋이 없어요? 없었어요. 키보드로 했는데 키보드만? 중간중간 세션이 있었어요. 첼리스트랑 뭐 다른 보컬 같이 여자 보컬이랑 같이 듀엣하는 것도 있었고 기타리스트도 있었는데 본인이 혼자 노래하는 것도 있고 첼리스트랑 하는 것도 있고 뭐 듀엣으로 하는 곡도 있었고 기타리스트랑 공연한 것도 있었는데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한 게 아니라 급하게 그냥 하게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여자 보컬 분은 전소연 씨는 오셔가지고 이런 데인지 모르고 오니까 뭐 이렇게 판이 벌려져 있어서 자기도 놀랬다. 그냥 그 놀러와 거의 이렇게 초대한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아름다운 공연이었어요. 배경도 그랬고 날씨도 너무 좋았고 그런 실수도 아름답게 보일 만큼 좋은 공연이었고 그렇게 노래를 하시다가 마지막 즈음에 이제 그 신청곡을 받으시더라고요. 신청곡을 봤는데 팬들이 많이 왔나 봐요. 그래서 여기저기서 막 이런저런 노래를 다 신청을 했는데 키보드를 한참 치다가 이제 신청곡 받을 때는 기타를 하나 들고 기타 치면서 노래를 하셨거든요. 근데 앞에서 한 실수 많았던 그 공연이 무색하게 노래를 너무
신청곡을 열심히 많이 하셨어요. 오. 신청한 것마다 긴장이 많이 풀리셨나 보다. 네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고 그러고 나서 마지막 공격을 하기 전에 질문을 하나 하시라고 대화라도 그래도 좀 더 하자. 질문 뭐 자기한테 물어볼 거 있으면 하시라. 근데 뭐 좀 쑥스러우신지 질문 안 하다가 저 뒷자리에서 어쩌다가 음악을 시작하게 됐냐. 음악을 영화의 한 장면 같아요. 네네. 네. 음악의 계기를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실 줄 몰랐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앞에서 뭐 음악을 한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던 것 같고 그냥 어쩌다가 얘기를 끝내셨고 그것보다 얼마 전에 영화를 찍었으니까 영화를 찍게 된 계기를 좀 설명해 보겠다라고 하면서 얘기해 주셨는데 코로나 때인가 자기가 지금 그 합정동 그 근처에 사시나 봐요. 거기 살고 있는데 어머니가 코로나 때 놀러 오셨대요 집으로. 피신을 오신 거죠 어떻게 오셔가지고 이제 지내시는데 한 번은 이렇게 자기가 좀 어디 외출을 했나 산책을 나갔나 하고 쭉 돌고 왔는데 어머니가 넷플릭스에서 오징어 게임을 쭉 보셨대요. 그리고 너무 재밌다고 어머니가 얘기하시는 걸 듣고 아니 자기 음악은 듣지도 않으면서 그리고 뭐 트로트 프로그램은 그렇게 보는데 자기 음악은 하나도 안 듣고 잘 모르고 그게 뭔가 섭섭했나 봐요. 근데 그때 생각을 했대요. 아 우리 어머니한테 3분 이상의 스토리텔링을 하려면 영상물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그래서 자기가 단편 영화를 찍게 된 계기는 우리 어머니한테 보여주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를 너무 인상 깊었어요. 그게 너무 좋은 얘기였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제가 글을 쓰는데 이제 고민이 되는 거죠. 내가 왜 이 글을 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생각이 든 이유는 사실 전지현 씨가 영화를 찍게 된 계기를 설명했지만 그게 진실인지 아닌지 알 수 없잖아요. 제가. 그렇죠. 그냥 저는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납득을 했고 너무 그게 좋았던 거죠. 멋있어 보였던 거예요. 근데 나도 이제 글을 쓰고 있는데 내가 혼자 작업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를 만날 때가 생길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할 수 있는 가장 뭐랄까 편안한 질문 중에 하나인 것 같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복잡하지 않고 그쵸. 글 왜 쓰세요? 글 어쩌다 쓰시게 됐어요? 뭐 어떤 글 쓰세요? 그게 엄청 그냥 이렇게 일반적인 질문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거기에 대답할 준비가 제가 안 돼 있는 것 같은 거죠. 그렇게 납득 가능하고 멋들어진 이유? 그게 진실이 아닐지라도 그게 아직 나한테 그거 소설 한 편 뚝딱이네요. 네, 없거나 아직 찾지 못했거나 아직 기억하지 못하는 걸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이 인상 깊게 저한테 남아서 그 공연도 좋았고 전지현 씨를 오랜만에 본 것도 좋았고 그가 이제 곧 상영회에서 영화를 보여주고 공연을 다시 할 거다라고 얘기한 것도 좋았고 그 얘기가 그 영화를 찍게 된 계기를 설명해주는 말도 좋았고 저한테 고민거리를 던져줘서도 좋았다. 그래서 그 공연을 제가 뭐 짧게 봤지만 이런저런 생각도 많이 있고 많이 즐기고 반가웠어요. 그래서 이 듣고 계신 분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피터팬 컴플렉스의 음악을 일단 추천하고 혹시 어떤 노래를 제일 추천해요? 저요? 노래 중에서? 다녀오고 나서 촉촉이라는 노래를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네, 그거를 이제 코러스랑 같이 했네요, 여자분이랑? 아니에요. 그 곡은 그냥 혼자 하셨고 왜냐면 본인이 부른 버전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저도 그거 처음 듣고 네. 다른 여자 보컬 버전 또 듣고 그랬었어서. 그거 말고 여자 보컬이랑 같이 듀엣으로 했던 건 올드 스트릿이라는 노래가 있고 굉장히 좋은 노래예요. 그 노래도 있고 또 제가 좋아하는 노래 중에 레이크라는 곡도 있는데 그 곡도 기타리스트랑 같이 연주를 하셨거든요. 단촐한 세션으로 이렇게 했는데 엄청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작은 공연도 재밌다. 나중에 연습을 많이 한 상태에서 버스킹을 하시면 더 좋겠다. 듣는 사람이. 근데 그 어떤 작은 떨림을 뭔가 민망해 하시면서도 약간 즐기는 것 같기도 하더라고. 왜냐면 그 정도 공연을 하고 하면은 별 기분 없을 텐데 이렇게 떨리다니? 라는 생각이 들면 좀 재밌지 않겠어요? 그러게요. 20년이나 노래를 하고 공연을 숨없이 했을 텐데 그러니까요. 그분도 신기했겠어요. 그러니까. 떨릴 줄 몰랐는데 왜 떨리지? 네. 그걸 또 그대로 즐기는 게 관객들한테는 보였을 거고 실수를 하면서 서로 약간 뭔가 분위기도 좀 편해지면서 네, 맞아요. 그 모든 것들이 또 날씨 좋고 네, 맞아요. 진짜 맥주 손에 있고 맞아요. 너무 좋았겠네요. 네, 너무 좋은 공연을 얼마 전에 값싼 값에 맥주 한 병에 봐서 상영회를 하시면 제가 꼭
꼭 가야겠다. 저도 싶어서. 나중에 그거 한번 알려주세요. 소식이 궁금하네요, 얘기 올라오면 들으니까. 제가 공유를 해줄게요. 저도 영화 얘기는 거의 안 했거든요. 그래서 어떤 영화를 도대체 찍었을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 영화를 찍게 된 계기 얘기하시면서 혹시 그게 약간 어떤 인정 욕구나 이런 거랑 또 비슷할까요? 저는 그렇게 들리진 않았거든요. 그게 막 우리 부모님이 뭐 이런 막 나를 뭐 내 작업을 안 뭐 약간 그런 느낌이라기보단 오히려 굉장히 프로페셔널한 작업자의 느낌에 가까웠어요. 예를 들면 그 사람 음악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음악인으로서 영화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드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음악은 보통 3분 길어야 5분 되는 스토리텔링을 하는데 영화라는 매체, 다른 매체는 조금 더 긴 이야기를 사람들과 만들어 쌓아갈 수 있다라는 어떤 인식을 하셨던 것 같고 그 어머니라는 건 뭐 이리저리 다양하게 읽다 보면 어떤 메타포일 수도 있죠. 그쵸. 대중과의 어떤 스토리텔링을 그렇게 내가 좀 전환시켜 보겠다라는 얘기였을 수도 있었다고 봐요. 근데 그게 사실일지 아닐지 제가 근데 되게 몰라서. 들어보니까 네. 저도 그게 어떤 의미일까 좀 더 궁금해서 물어봤던 거였는데 네. 확실히 이게 확장이 되긴 하네요. 내가 내 음악을 좋아하고 듣던 어떤 고정층과는 완전히 다른 네. 층에게 좀 접근하고 싶고 이분들을 위한 작업을 해보고 싶다는 어떤 확장성을 맞아요. 또 갖게 된 거니까. 네, 그런 느낌 받고 실제로 약간 파인아트에 관심을 두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피컴이 뭐 몇 년 전부터 미술관 뭐 그런 데서 공연도 하고 본것 그랬고 같아요. 이번에 그 카페에서 공연한 것도 사실은 그 카페에 그 청년 작가들이 그 사진 작가들의 전시를 하고 있었어요. 전시랑 그 사진집을 판매하는 어떤 행사가 있었는데 거기에 껴서 그 이벤트로 전지현 씨가 공연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뭐랄까 현대예술 작업하시는 분들, 현대미술 하는 분들과의 어떤 접점이 좀 늘어나면서 그런 쪽에 관심이 있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 공간을 저도 이제 너무 갑자기 갔는데 좋아가지고 그것도 블로그 포스팅했었거든요. 네. 블러 하면은 그 되게 뻥 뚫린 그 창과 맞아요. 한강뷰 창과 까눌레? 까눌레. 좋았는데 거기에 공연까지 한다 더. 그니까요. 네,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공연 안 하더라도 나중에 한 번 더 가볼 만한 카페다. 너무 좋더라고요, 뷰가. 맞아요. 저는 그때 낮에 갔었어가지고 네. 와인이랑 맥주도 판다 그래서 맞아요. 네. 그 다음엔 꼭 저녁에 술 마시러 와야겠다. 해 이렇게 뉘엿뉘엿 질 때 너무 아름답더라고요. 진짜 그렇겠네. 근데 또 그 하작가 얘기 듣다 보니까 네. 피컴 공연 말고도 되게 네. 공연을 은근 많이 보러 다니는 것 같아요. 저요? 네. 요즘 그 전에는 또 갔나요? 요즘 안 갔나? 저는 약간 그 네. 군함 공연을 뭔가 되게 네, 자주 맞아요. 가는 것 같고 그 얘기도 해주실래요? 제가 좋아하는 밴드가 셋이 있는데 오. 그 군함과여 라이딩 스텔라 그리고 피터팬 컴플렉스 그리고 해체한 언니네 이발관. 나 그림이 너무 비슷하네요. 그 시절. 네, 매우 좋아하는 밴드들인데 그러니까 군함과여 라이딩 스텔라는 얼마 전에 그 공연 약간 그 프로젝트 이름이 있었는데 서울의 일상 뭐 약간 이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의 특이한 공간에서 그러니까요. 공연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 공간이 그 군함 사무실. 사무실이에요, 정말. 그 어디 있었냐? 약간 뭐 연희동인가 어디 있었어요. 어디 있는 사무실인데 거기 그냥 이렇게 책상에 이렇게 씌워놓고 희바다 희배. 네네 그냥 그 바닥에 타이니 데스크 콘서트 약간 그런 거 비슷해. 그렇게까지 이쁘지도 않아요. 사무실이 그냥 정말 사무실. 네 2층에 있는 그냥 사무실인데 책상 놓고 뒤돌아서 뭐 거의 공연하고 좁아가지고 뭐 등 대고? 아니 드러머는 거의 뭐 멤버들끼리 바라보는 그런 약간 포지션으로 해서 공연을 했는데 너무 재밌게 즐겼고 그 다음에 그 이비인후과에서 공연을 하겠다 아는 이비인후과 원장님이 계셔서 그래서 공연했는데 제가 신청 그거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때 못 갔고 근데 실제로 병원에서 했더라고요. 네. 그 병원 로비에서 공연이라니. 너무 특이하죠. 네. 진짜. 그러고 그 다음이 그 범골 커피 그 망원 시장 안에 있는 카페인데 거기서 공연을 또 했어요. 그때는 또 갔죠. 갔는데 정말 재밌게 즐기고 기가 막히죠. 제가 고등공연 스텔라 너무 좋아하는데 노래 너무 좋아하는데 공연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음원보다 라이브가 아주 압도적입니다. 다들 방방해요? 방방하죠. 네, 너무 좋아요. 너무 에너지가 너무 좋습니다. 아무튼 그 공연을 봤었고 그 프로젝트를 계속 하시나? 요즘은 여기저기 행사를 다니시는 것 같아요. 페스티벌 같은? 페스티벌이나 뭐 지역에서 어떤 공연이 생기면 거기에 초대돼서 가시는 것 같고 공연 소식이 또 올라오면 제가 항상 갈까 말까 고민을 항상 많이 하는
밴드기도 했고 피컴도 이제 슬슬 움직이려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상영회도 있지만 단독 공연도 좀 생각하시는 것 같고 좋아요. 그런 밴드 공연 같은 거. 근데 제가 요즘에 뭔가 활동하는 밴드들을 잘 알지는 못하는 것 같아서 그러니까 네. 음악도 예전에 듣던 걸 더 듣게 되는 것 맞아요. 같더라고요. 듣던 것만 들어. 새로운 걸 은근히 듣기가 어려워요. 맞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그것도 진짜. 맞아요. 요즘은 그리고 그런 밴드 한국의 인디 밴드 음악보다는 재즈를 좀 들어요. 오.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글 쓸 때 네. 좀 더 집중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걔가 그 BGM처럼 틀어놓는 맞아요, 그런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래서 그 빌 에반스 빌 에반스 트리오 해가지고 음악 그냥 풀로 쭉 앨범 틀고 뭐 델로니오스 뭉크라는 그 재즈 피아니스트도 있어요. 그분이 그 뭐냐 하루키? 네. 무라카미 하루키 소설에도 좀 나오고 하루키가 좋아하는 재즈 그거, 뮤지션이라고 하더라고요. 하루키 재즈 좋아하잖아요. 네네. 근데 저도 좋아해요. 그 뮤지션 음악이 이렇게 재기발랄해요. 약간 재즈인데 그런 음악도 좀 틀어서 듣고 그 혹시 언니네 발건 공연도 봤어요?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못 봤어요. 제가 너무 아쉽죠. 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이 사라져가는 너무 지금까지도 듣고는 있지만 예를 들어서 장기화 얼굴들도 네. 밴드 셋으로는 이제 그러니까 그 밴드는 네 맞아. 해체된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때 갈 걸 왜 그때 맞아요. 안 갔을까? 맞아요, 그때 아니었으면 못 봤을 텐데 이것도 되게 그리고 저는 되게 옛날 노래들을 좋아했었다 보니까 저는 한 90년대 포크를 되게 좋아했어서 네. 그때 음악 하시던 분들 다 돌아가셨어요. 자살을 했거나 김광석, 유재하 뭐 네네. 다 그랬어요. 네. 그래서 제가 김민기 아저씨 노래도 진짜 얼마 전에 좋아해가지고 또, 정말 그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저번에 노래를 근데 공연을 워낙 안 하세요. 네네. 근데 이제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뵙고 싶다라고 생각했는데 말 돌아가셔서 그랬고 그리고 DMZ 그 피스트레인 페스티벌 갔을 때 김수철 그 젊은 맞아, 그대 맞아, 김수철 씨도 되게 옛날 가수라고 생각했는데 무대에서 여전히 기타 치면서 막 에너지가, 하는 게 네. 너무 멋있고 맞아요. 이걸 제가 본 게 너무 역사적인 건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그 치키치키 차카차카 초코초코초 그 노래를 김수철 아저씨가 했는데 정말 이 남녀노소가 다 통합돼서 하는 그게 너무 멋있었고 맞아요. 그래서 옛날부터 좋아했는데 여전히 활동해 주는 게 너무 감사. 피컴, 구남 맞아요. 너무 그런 맞아요. 진짜 노래 오래 들었는데 라이브를 공연을 볼 수 있다? 진짜 죽기 전에 꼭 봐야 될 것 같은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버스킹 해준 게 너무 고마웠고 간간이라도 계속 내달라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공연도 해줬으면 좋겠고 싱글도 여전히 음악이 계속 피컴은 초기 음악이랑 엄청 다르거든요. 아, 그래요? 지금 음악은 약간 신스팝이 약간 이쪽으로 넘어오면서 완전히 초기 음악 들으면 전 사실 요즘 음악을 더 좋아하긴 해요. 저는 딱 그때거든요. 촉촉이랑 그 잠깐만 눈이 마주쳐. 그때 노래를 많이 그때 들었어요. 템포랑 또 달라요. 약간 더 캄해졌고 아무튼 좋습니다. 계속 그렇게 변화하는 모습을 보는 것도 좋고 이 아티스트의 변화를 보는 걸 즐기는 아티스트가 몇 명 있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화 찍는 홍상수 감독의 영화를 한 편 봤거든요. 신작 실천이란. 네.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하는 과정을 보는 것도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 사람 초기 작품부터 지금까지 작품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 변해요. 다 똑같다고 하지만 홍상수 영화 보면 저도 속으로 그 생각하고 있었는데 다 비슷비슷하지 않나? 근데 엄청 달라요. 그 정서가 엄청 미묘하게 다 달라지고 요즘엔 이런 상태구나라는 게 느껴지면 엄청 인상적이더라고요. 제가 딱 홍상수 얘기 끝나자마자 생각한 홍상수 좋아하는 남자 셋이 생각났거든요. 하작가랑 그 또 영화 찍는 친구 한 명 있어요. 오늘 만나고 온 친구랑 그리고 저기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 친구 한 명이는 그 셋이 딱 홍상수 영화를 좋아해요. 생각이 났어요. 작품으로서 즐깁니다. 네네네. 인간으로서 뭐 어떤 평가를 하는 건 아니고. 그렇죠. 그냥 저는 그냥 너무 똑같았다고 느껴져가지고 이게 이거였나? 이게 뭐 이 영화였나? 헷갈려가지고 그 뒤로 저도 쭉 챙겨보다가 어느 순간 마블 이제 따라가다가 포기하는 것처럼 포기하시고 약간 그렇게 이제 탈락한 케이스 같고. 그래서 아무튼 이 뮤지션들 오래 활동하고 있는 이 뮤지션들의 변화 실제로 구남도 많이 변했죠 음악이. 그리고 조웅 씨는 얼마 전에 작년인가 올해인가
솔로로도 앨범 내셨거든요. 어. 그래서 포크 기타 하나 이렇게 어쿠스틱하게 하는 앨범 들으면 이 사람 혼자 음악하는 건 또 다르구나. 맞아, 저 조홍 씨 앨범 들어봤어요. 네, 지금. 전 좋아하거든요, 엄청. 그래서 이렇게 다르구나. 저 그런 사람 이제 전 포크를 제가 하니까 네. 포크 잘하는 사람 부러워요. 조홍 씨 앨범 너무 부러웠어요. 좋더라고요.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서가수도 만만찮게 좋은 음악을 렐렐. 저는 이렇게 네. 그 최근에 저는 백현진 씨 네네. 너무 좋아하고 네. 전시 보러 가고 그랬었는데 그분도 이제 피스트레인에서 공연을 하셨었고 근데 저는 백현진 씨 노래나 이제 방백 앨범 듣다 보면은 저 사람들이 어떤 사랑을 했을까 궁금해지더라고요. 혹은 저 사람들 이렇게 뭔가 좀 궁금이나 질문이 더 생기는 아티스트를 되게 좋아하는데 네. 약간 그 조홍 씨 앨범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어떻게 진짜. 이렇게 이런 노래 만들었을까 너무 그죠, 궁금하고 맞아요. 나도 그런 사랑 하고 싶다. 약간 나도 막 찌질하고 처열하고 막 이런 막 영감과 네. 막 말이 막 나오는 그런 하고 있는 이별하고 거 싶다. 아닌가요? 이별인 것 같아요. 정확히는 이별을 해야 노래가 나오는데. 아무튼 제 이야기는 뭐 이 정도입니다. 공연 너무 재밌게 보고 나중에 왔다. 진짜 꼭 공연 소식 있으면 저도 알려주세요. 네네네. 제가 뭐 보면 바로 공연하겠습니다. 예매하라고. 네. 공연 얘기 또 들으니까 제가 갔다 온 것 같고 심지어 제가 그 공간을 블러라는 공간을 아니까 네네. 상상도 되고 되게 좋네요. 오늘 또 가는 길에 피컴 노래를 들어야겠습니다. 지난번 마무리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어떻게 했어요? 그 얘기도 하고 싶었다. 저희 진짜 1회에서 제가 이제 모니터링 한다고 나중에 봤는데 진짜 1회 보니까 마지막에 안녕하고 3분간의 정적이 있어요. 제가 편집을 잘못해가지고 네. 그 3분이라는 그 빈 파일이 거기 붙어 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래가지고. 네. 그럼 뭐 공지 같은 걸로 달면 되지 않을까요? 근데 뭐 하다가 보통 이제 팟캐스트 계속 반복적으로 듣는 사람이면 끝났네? 자연스럽게 넘어가야 되는데 안 넘어가면 어. 보면은 뭐지 이러고 이제 넘기긴 하겠죠. 네. 어쨌든 그런 뭐 그럴 수 있죠. 에피소드가 있었고 네. 그리고 지난해 우리가 날린 에피소드에서는 네. 뭐 이렇게 끝까지 들어주셔서 참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끝냈었거든요. 네, 네. 네, 이게 긴 얘기인데 그러게. 들어줘서 감사하다는 말을 지금도 하고 싶었다. 그러니까요. 이거 네. 끝까지 들으셨다면 성공. 뭐가 성공이에요? 뭐든 성공. 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별탈 없이 네. 네, 사진도 찍고 그러게요. 네. 이 에피소드도 또 발굴해서 또 이렇게 재밌게 얘기했으면 좋겠네요. 네. 하루하루 네. 재밌는 얘기를 또. 예, 하루하루 열심히 살고 다음 주에도 뵙시다. 요게 나오면 전재하 씨한테 이렇게 태그 걸어야겠다. 오, 좋네요. 네. 좋다. 그때 재밌겠다. 그리고 그것도 궁금한데요. 그 네네. 드러머 없었던 그 공연에서 그 노래 뭐였냐? 아니 라는 질문도 혹시? 제가 이번에 갔을 때도 이렇게 좀 얘기라도 해보고 싶다. 작은 공연이니까. 근데 제가 다음 약속이 있어서 빨리 나와버렸거든요. 공연을 원래 생각한 것보다 길게 하신 거예요. 원래 한 30분짜리였는데 거의 4, 50분 하신 것 같아. 얘기를 못했다. 좋게 들릴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제가 뭐 그런 되게 가수면- 디테일한 후기를 이렇게 들을 리가 잘 없으니까 네. 너무 공연하는 사람 입장에서 너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때가 10년 전이 생각나지 않을까요? 그 공연이. 그렇죠. 그 드러머가 없었던 되게 특수한 상황이었고 음. 어쨌든 그런 궁금하네요. 나중에 또 그 이야기를 이어서 해주면 좋겠네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그럼- 뭐 또 어떻게 만날 일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또 세상을 살다 보면. 인연이란 게 네. 또 눈도 마주쳤다고 하니까. 네, 그럼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